올케는 입 다물고 있어. 이 집안 애기에 네가 냄길 그분 아니잖아. 올케는 입 다물고 있어. 그 말이요 웃으면서 나왔어요.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요. 친척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눈을 피하거나 웃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집안에 놓여있는 물건 같았어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구석에 치워두는 그런 물건 말이에요. 그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요. 저는 25에 결혼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을 맞선으로 만났어요. 남편은 말이 적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화도 잘 안 내고 저한테 친절했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 인생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남편의 누나, 제 시누이였어요. 남편보다 3살 많은 30살이었고 이미 결혼해서 애도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웨딩드레스를 입어봤을 때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드레스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입어? 완전 구시대 스타일인데. 우리 집 며느리치고는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저는 순간 멍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드레스 가게 직원도요. 다들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땐 제가 부족한 줄 알았거든요. 아, 내가 안목이 없나 보다. 내가 촌스러운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웃고 넘겼어요. 다음에 더 신경 쓸게요라고 말하면서요. 신혼집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는 작은 투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 월급도 많지 않았고 저도 계속 일할 거였으니까 작은 집에서 시작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들이 날 시누이가 집을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 평수에 산다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 우리 땐 기본이 화장실 2개야. 신혼집도 품격이 있어야지. 그리고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올케가 좀 검소하게 산대.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그런가 봐. 그때도 저는 웃고 넘겼어요. 제가 감히 맞설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친누나니까 저보다 이 집안에서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30년간 이어질 지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애 낳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다들 좋아했어요. 손자니까요. 저도 기뻤어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된 거구나 싶었거든요. 100일 때 아기 옷을 예쁘게 입혀놓고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아기 옷도 신경 써서 골랐고 음식도 정성껏 차렸어요. 시누이는 아이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아휴 싸구려. 티가 너무 나네. 애 옷은 부모 수준이 보이는 거야. 우리 애는 100일 때 다 수입 브랜드 입혔는데.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제 아이를 보면서 한 말이 싸구려였어요. 아기한테 무슨 급이 있나요? 그냥 예쁜 우리 아기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누나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는 원래 그래. 말이 좀 직설적인 거야. 나쁜 뜻은 없어.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남자는 평생 제 편이 안 되겠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명절이 오면 더 심했어요. 하루 종일 부엌은 제 차지였어요.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아침 일찍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상 차렸어요. 시누이는 늘 늦게 왔어요. 점심때쯤 나타나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와서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만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간이 왜 이래? 좀 짜지 않아?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 학원 다니던데 넌 안 다녀? 이 정도면 좀 창피한 수준인데. 친척들 앞에서요. 다 듣고 있는데요. 저는 웃으면서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라고 했어요.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는데도요. 설거지할 때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옳게 설거지는 제대로 해.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씻어야 하잖아.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요. 그러고는 거실에서 과일 깎아놓은 거 먹으면서 TV를 보더라고요. 둘째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딸이었는데 시누이가 병원에 와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들 하나만 낳을 거야? 요즘 세상에 딸만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었는데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상처는 쌓이기만 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커버렸고 저는 40을 넘겼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도 어느새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누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지고 더 함부로 말했어요. 저는 생활비를 보태려고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도 좀 더 큰 데로 옮기고 싶었거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시누이가 장 보러 왔어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올케는 아직도 마트에서 일해? 그 나이에 아직도 계산대야? 주변에 손님들도 있었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생활비 보태려고요. 우리 집 남편은 지금 사업 대박 났어. 차도 새로 바꿨고 집도 강남으로 이사 갔어. 올케 집은 아직도 그 동네야. 자랑이었어요. 저를 무시하기 위한 자랑이었어요. 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기 애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 다니는지 늘 말했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요.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제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는 원래 말이 좀 세니가 조금만 참아 친누나인데 어쩌겠어. 누나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좀 직설적인 거야. 저는 또 참았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참다 보니까요, 제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거울을 봐도 제가 안 보였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저 자신은 없었어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살까? 그런데 답은 안 나왔어요. 그냥 내일 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일하고 아이들 챙기고 또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을 때 뭔가가 끊어졌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큰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댁 친척들도 오고 손주들까지 다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5시간 넘게 일했어요. 시누이는 점심때 나타났어요. 비싼 한복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나타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시누이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공부 못하고 능력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산다. 마트 계산대에서 늙어가면서 일하고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종처럼 일하는 게 내 엄마 인생이야. 그 말이요, 제 아이들 귀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가 안 들렸어요.
신우이 입만 움직이는 게 보였고 제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큰애 얼굴이 빨개졌어요. 작은애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아이들이 들을까 봐요. 그런데 울다가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아이들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순 없다. 저는 50이 넘어서 마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급여는 마트보다 조금 나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서류 정리하고 파일 정리하고 간단한 회계 입력만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가 건강한지, 어떤 회사가 위험한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익숙한 회사 이름이 보였어요. 신우이 남편 이름이 대표로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잘 나가는 사업이라더니 실제로는 어떨까? 숫자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했어요. 매출은 있는 것 같은데 순이익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엄청 많았어요. 대출이 줄줄이 얽혀 있었어요. 은행 대출, 제2금융권 대출, 개인 차입금까지요.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몇 억이 넘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매달 이자만 수천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그것도 안 됐어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아, 이 집 곧 무너지겠구나. 저는 회계사 사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 회사 괜찮은 건가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위험해요. 6개월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없으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신우이가 자랑하던 게 다 거짓이었구나. 강남집도 세차도 해외여행도 다 빚으로 한 거였구나.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동정심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나겠구나. 얼마 뒤였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절대 안 오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날 신우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올케, 우리 남편 사업 확장하는데 투자 좀 해봐. 가족끼리 돈 벌어야지. 올케도 한몫 잡아야지. 이번에 대박 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몇 천만 원만 투자해봐.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 이건 가족을 생각한 말이 아니구나. 그냥 돈이 급하니까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좀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누나가 투자하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나가 그러면 우리도 좀 도와줘야지.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도 안 서고 투자도 안 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강하게 거부한 거였거든요. 왜? 누나가 힘들다는데? 여보, 나 회계사무소에서 일하잖아. 신우 남편 회사 서류 봤어. 그 회사 곧 망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진짜야. 우리 돈 거기 넣으면 다 날아가. 절대 안 돼.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회계사 사장님한테 조심히 말했어요. 사장님, 이 회사 정말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래처들한테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조용한 역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의 설날이었어요. 큰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친척들도 다 모이고 손주들도 다 왔어요. 신우이는 또 잘난 척을 했어요. 이번에도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곧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 판교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말이야. 올케네도 좀 분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들은 다 부러워했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올케는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때였어요. 신우이 남편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계속 울렸어요. 신우이 남편은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받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또 울렸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또 받았어요. 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세 번째 전화를 받을 때였어요. 신우이 남편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잡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잠깐만요. 신우이가 불안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사람 무시하는 건 쉬워도 숫자는 안 속이더라. 그 자리가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형님, 남편분 회사요. 제가 일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서류 봤어요. 빚이 몇 억이던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우이 남편이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친척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 빚이 몇 억이라고? 그럼 그동안 자랑하던 게 다 거짓이었어.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날 가족 모임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신우이 남편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신우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동안 신우이가 자랑하던 게 생각나서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처럼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신우이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신우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은 한 푼도 안 걸었어요. 그 순간 신우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가족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은 제 남편이랑 제 아이들이에요. 30년 동안 저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신우이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거래처들이 다 연락을 끊었고 은행에서는 독촉이 들어왔어요. 결국 신우이 남편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강남에 있던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어요. 신우이네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다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어요. 신우이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신우이는 울고 있었어요. 올케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무 심하게 했어. 제발 좀 도와줘. 애들 학원비라도 좀.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정심이 안 들었어요. 분노도 없었어요. 복수했다는 쾌감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저는 처음부터 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형님이 저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하셨잖아요. 30년 동안을요. 이제 저도 형님네 가족으로 볼 수 없어요. 저 말을 하고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신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누나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당신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이제 저는 제 편을 들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요즘 저는 조용히 평범하게 삽니다. 회계사무소 일도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큰애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날 고마웠어.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제 엄마 보면서 배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이제 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누가 저를 무시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 의견을 말하고 제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제 삶을 살아요. 참고만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니까요. 30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은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입 막으려고 만든 말이라는 거요. 진짜 미덕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가 30년 만에 배운 교훈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